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SQL 그룹 함수 및 도메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게 어려워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특정 필드에 중복값이 있을 때 그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하거든요. 그룹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쥐기별을 하게 되면 쥐기가 뭐 50명이 있었다. 그러면 50명에 있는 값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번씩만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뭐 과장, 대리, 사원, 부장 그런 식으로 한 번씩만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하고 그 그룹 바이를 통해 가지고 집단 함수, 즉 서머리 요약을 해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집단 또는 그룹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QL에 그룹 바이하고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룹 함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룹 함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sum이라는 함수하고요. 합계죠. avg는 평균이고요. 엑셀에는 average지만 XS에는 avg고 최대값은 max, min, 그 다음에 이제 count, 개수, 아스테리크를 사용하는 경우 필드명,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이제 집단 함수에는 없고요. 여기 도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tlookup이라는 함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lookup이라는 건 값을 가져오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참조 값을 표시하는 이렇게 좀 할게요. 별도로 참조 값을 표시하는 그래서 dlookup 같은 경우는 조건과 일치하는 다른 필드의 값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실습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count 아스테리크하고 count 필드명을 쓰는 경우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unt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아스테리크가 들어가면은 이제 널 값을 포함해서 샌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널 값을 포함한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드는 두 개만 해서 여기가 이제 성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이가 있어요. 세 명만 쓸게요. 여기가 홍길동, 이길동, 문길동인데 나이가 이제 여기는 27, 25인데 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널을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패스를 했습니다. 그게 이게 널인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카운트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이를 하셨다. 그러면 얘는 뭐냐? 두 명이 나와 버려요. 널을 세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필드명을 썼을 때는. 물론 성명을 쓰게 되면 필드명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대괄호를 쳐주시는 게 자격증 할 때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이제 3이 나오죠. 그래서 재수가 없을 경우는 count 필드명을 쓰게 되면 너를 포함하는 경우는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뭐 염두에 두고 아무거나 쓰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차라리 count 아스테리크를 쓰시는 게 개수를 구할 때는 더 전체 개수죠.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unt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무조건 3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값을 표시하는 것은 없고 룩업이라고 하죠. 룩업이라는 함수는 없고 엑셀에만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들은 집단 함수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못 만나는데 이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도메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도메인 함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엑셀에 그 함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엑셀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D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뭐 dsum, daverage, average는 엑셀이니까 그 다음에 dcount 또는 dcount a 액세스는 dcount a가 없죠. count a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dmax 그 다음에 dmin 이렇게요.
그 다음에 1급만 나오는 dget이 있거든요. dget, 조건과 일치하는 다른 필드 값을 보여주는, 참조하는 건데, dget이 dlookup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dsum은 dsum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이 도메인 함수가 액세스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함수다. 그렇게 용도는 비슷하지만 이제 안에 있는 구성은 그냥 절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엑셀에도 썸이 있고 뭐 에버리지도 있고 맥스민도 있죠. 그런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건을 못 받기 때문에, 그죠? 조건을 동반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근데 쓰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 큰 따옴표를 열고 계산 필드명을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여기는 숫자라고 쓴 것은 sum하고 avg는 숫자만 와야 되고요. max는 이제 액세스에서는 숫자 문자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응 쪽이 max고 기억 쪽이 min으로 이렇게 데이터 값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냥 필드명이라고 했고, dcount도 마찬가지로 카운트처럼 아스테리크를 일반적으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필드명이 와도 되지만 재수없게 이제 너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죠? 여기도 표시할, 참조할 필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또 큰 따옴표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운명의 이제 조건절을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필드명,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필드의 합, 필드의 평균, 필드의 최대값, 최소값, 개수, 개수는 이제 별도의 필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테이블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필드명을 참조해서 값을 표시한다, 값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게 도메인 함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절이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습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훑어주고 그 다음에 샘플 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인수 조건절 작성하는 방법은 SQL문에서 where가 생략된 조건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래 where 조건절인데 where가 생략되어 있는 조건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거꾸로 쓸까요? SQL문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써셔야 또 이해를, where가 생략된 조건절을 입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QL문에서 where가 생략된, 그래서 구성은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쓰시고 비교값, 이런 형태로 세 개를, 원래 SQL문의 조건절을 where 조건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형태로 쓰는데 그 형태의 샘플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조건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쿼리에서 조건을 줄 때 뭐 QB 화면이라고 해서 디자인 화면에서는 조건을, 필드명을 학과를 선택을 하시고요. 또 입력을 하시고 여기다 조건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는은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니까 는 하고 큰 따옴표 열고 전자공학과, 물론 큰 따옴표는 안 해도 쳐지게 됩니다만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이게 QB 디자인 화면에서 Query by Example이라고 해서 QB 화면 디자인 화면에서는 요따구로 입력을 하는데 실제 SQL문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필요한 거지, QB로 공부하시면은 왜 이렇게 되지 또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QB 화면하고 SQL하고는 표기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학과가 전자공학과하고 같은, 그죠? 일치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명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이해 가세요? 예.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부분일치 연산자 이제 like를 쓰고요. 패턴 연산자라고 하죠. 김 아스테리크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분 일치죠. 문자일 때 큰 따옴표를 해주는 거고, 학년이 3학년 이상인 뭐 등교일이 2015년 9월 1일 이후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날짜에는 샵 처리를 하고 문자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하고 숫자는 그냥 쓰고 함수도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이 음수가 나오면 전입니다. 이전 날짜고 m을 쓰게 되면 월로 옵션을 계산하니까 6개월 전이고 플러스 6을 쓰게 되면 6개월 후가 되는 거죠. 후전 아시겠어요? 이 데이트 애드 더하겠다 월을 그래서 전의 날짜를 매출일이 6개월 전에 있는 날짜보다도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유를 조건에 부여하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SQL문에서 문자인 경우는 큰 따옴표하고 숫자인 경우는 그냥 입력하고 함수나 변수인 경우는 그냥 입력하고 날짜인 경우는 샵 처리한다. 이게 이제 SQL문의 조건 표기 방법이다. 그러면 요 배운 것을 어디로요? 세 번째 인수에다가 요 부분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요.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샘플도 좀 공부를 더 해보고요. 예, 조건절 작성 샘플이라고 해서 조건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 테이블로부터 금액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조건이 없는 뒷섬이 돼서요. 이건 썸을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썸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뒤쪽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실습할 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썸 결과하고 똑같다. 이렇게 일단은 아시겠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고객명이 김씨인 사람들의 매출 테이블에서 금액 필드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금액 필드가 계산 필드고요. 필드명에는 대괄호를 좀 쳐주라고 했죠. 매출 테이블에서 고객명 라이크 김 아스테리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뭘 들어갈 거냐면 원칙은 원래 이렇게 써지는 게 원칙이에요. 조건절을 제가 녹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객명 한 칸 띄고 like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를 열고 김 아스테리크 큰 따옴표 닫고 이게 SQL문이거든요. 이게 SQL문의 조건절이에요. 외어 조건절. 근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큰 따옴표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이 큰 따옴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인수의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이 큰 따옴표가 바깥에 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사람 눈에는 보이죠. 얘가 뭐랑 어울리는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굳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쪽으로 얘랑 어울리다, 한 쌍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어울리는지, 얘랑 어울리는지, 얘랑 어울리는지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써주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에 있는 큰 따옴표를 1번 혼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따옴표로 좀 바꾸자. 이렇게 좀 써드릴까요? 안에 있는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자. 그러면은 이 혼란스러움이 해결이 되겠다.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는 구분하겠죠. 코드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엑셀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이 신숙한 방법이 큰 따옴표를 따따블로 치는 겁니다. 따따블이라는 것은 이제 더블 커테이션인데 떠더블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두 개씩 쌍쌍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두 개가 붙으면 바깥쪽 한 개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자가 들어갈 때는 작은 따옴표로 바뀌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좀 꼭 좀 아시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 작은 따옴표를 하는 목적을 왜 해야 되는지 문자일 때만 그럽니다. 숫자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고객명이 김신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객명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여기도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으니까 문자일 때 dlookup 매출 테이블에서 주소를 검색을 해서 표시해라. 이게 dlookup이에요. 조건에 일치하는 다른 필드의 값을 표시해라. 고객명이 김씨고 날짜가 2006년 11월 15일 이후인. 그럼 조건이 두 개 왔죠. 그럴 때는 이 중간에 AND를 넣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 되는 거죠. 큰 따옴표 안에 싸그리 여기를 집어넣는데 날짜에는 샵 처리하니까요. 이렇게 써주는 것을 여기도 작은 따옴표 해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값의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필기나 실기에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예 아니오 데이터를 조건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체크 상태가 true고요. 난 체크 상태가 이제 false인데 이 true가 실제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을 띄게 됩니다. false는 0을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드명이 성별이다. 이것을 뭐 예 아니오 데이터다 그러면 예를 건지겠다. true를 필터링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1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걸러지게 되는 거고 0을 걸겠다 그러면 0을 써주면 되죠. 아니면 여기다 true를 직접 써도 되는데 true를 쓰게 되면 좀 어색한 그런 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집단함수 이제 조건 플러스 도메인 AND OR도 가능하고요. 또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 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상자를 사용할 때는 표기법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 조건에 컨트롤 상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추가적으로 2차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강의를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샘플 예제 문제 풀어드리는 건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